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여수시 율촌면 일원에 미래형 복합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최근 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조만간 주민설명회와 함께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일원,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 도로가 관통하는 이 일대 526만 제곱미터 면적의 미래형 복합 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여수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미래형 복합 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조성 사업은 추정 사업비만 1조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성 분석에서 율촌 테크밸리 조성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B씨가 1 이상으로 약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성이 1 이상이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 율촌 테크밸리 단지는 계획 인구 3만 5천 명 규모로 정주 생활 기능을 갖춘 율촌 신규 산단의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율촌 테크밸리 단지 내에 수소와 2차 전지 등 미래 친환경 융복합 신산업단지도 함께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6년 7월 10일까지 율촌면 산수리와 월산리, 조아리 등 택지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거래를 제한합니다. 조만간 편입 토지 지역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택지 개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타당성이 나오게 되면 그 설계와 기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 보상 절차를 거치고 그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는 약 26년부터 29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시 해령면과 맞닿아 있는 데다 율촌 산단과 광양항 컨테이너부 들어있는 산업도로까지 개설되면 여수 율촌 테크밸리 단지는 정주와 산업 기능을 두루 갖춘 광양만권의 새로운 미래형 복합도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에서는 다지은 임대아파트가 논란입니다. 자치단체의 사용 승인이 나기 전인데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문제인데요. 더구나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특약사항이 변경돼 이게 임대계약서인지 노예계약서인지 모르겠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4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여수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8년 임대 후 분양을 조건으로 지난 2021년 임대보증금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임대 사업자가 내민 특약사항 변경 계약서를 받아들고 황당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당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녀 의무 임대 개월수에 따라 부과되던 위약금이 전체 의무 임대 개월수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계약서대로라면 7년을 살고 해약하더라도 남은 1년치 위약금이 아닌 8년치 위약금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또 위약금에 포함된 금리는 해지 요청 전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5%로 아예 고정됐습니다. 5%로 고정을 해놨다는 거는 뭐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도 5%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불리하게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반환할 경우 5%의 유보금은 3개월 내 정산할 수 있고 임차인이 조기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약 조항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비일비재하게 등장합니다. 변경될 계약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입주자들에게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입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해당 사업자는 여수시에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14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났습니다. 14일 전에 처리 여기 다 돼가지고 처리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겠죠. 시행사.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취재진에게 사용 승인 접수를 해놨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변경된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면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다미입니다.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주요 댐 저수율이 들쭉날쭉한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남도가 가뭄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문옥 전남도 의원은 전라남도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가뭄에 대비해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하고 특히 전남 동부 지역 공업용수는 하천수와 하수 재활용수 대체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문에 전남도는 하수 재활용 시설을 순차적으로 늘리고 하천수 활용 부분도 해당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당, 창당 등 여러 정치적 이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소수 정당들도 내년 총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젠걸음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최근 전현직 당직자 60여 명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탈당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정의당. 지난 총선 당시 전남 지역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동부권과 서부권 각각 한 곳씩에만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 독점 구조를 깨기 어렵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까지 공을 들이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신 정당 득표율 2자릿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잡은 정의당 전남도당은 주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시민단체와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아니고서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계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5명을 배출한 진보당 전남도당은 일찌감치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지역구 5곳에 대한 후보를 선출했고 조만간 영암, 무안, 신안 지역에 출마할 후보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해 국회 입성까지 성공한 진보당은 전통시장과 농촌 등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민심 파고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민생을 살피고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뭔가, 이 목소리가 뭔가를 경청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힘을 이제 기울여 나갈 것이고요. 진보당은 지역에서의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정의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소수 정당들의 민심 잡기 행보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지역의 기업체 10곳 중 7곳이 올 여름 휴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 16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여름 휴가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0.9%인 117개사가 여름 휴가를 실시하고 30개사는 미정, 18개사는 휴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휴가 기간은 평일 기준 3일이 가장 많았고 상여금은 31.5%가 지급할 계획이며 평균 지급액은 51만 6천 원이었습니다. 상인은 이에 대해서 올 여름 휴가 기간엔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지만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상여 지급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 간척지 쌀이 처음으로 제주에 상륙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흥양농협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서귀포 농협으로 납품하는 고흥 간척지 쌀 상차 행사를 갖고 고흥 쌀이 제주도 바닷길에 처음으로 오른 것을 축하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가 고흥 제주 상생 교류 협력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달 흥양농협과 서귀포 농협이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른 지역 공동발전 협력체계 구축의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에 본원을 둔 한국섬진흥원이 설립 1년 반도 안 돼 교육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보다는 내부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장과 부원장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목포시 사막도에 문을 연 한국섬진흥원입니다. 섬 연구와 지능 사업, 교육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립한 국책 연구기관. 옛 목포 서부 항운노조 건물을 개보수에 사용하다 보니 연구와 교육 등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80억 원을 들여 섬 연구 교육문화 복합 공간을 오는 2027년까지 사막도에 짓는 게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해서 부원장이 정책연구실과 지능사업실장 등 3가지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고 현안 대응팀도 대부분 다른 부서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섬진흥원은 인력과 연구 성과, 공간 확보 등 내부 조직 정비가 우선 상황이지만 오히려 외부 확장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 최근 경남 통영에 남해안 교육센터를 설립해 인력을 파견했고 충남 보령과 동해에도 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남해안 아카데미를 중점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아우르는 그런 교육의 중심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한솜원 아카데미 교육도 14차례 실시되지만 목포 본원에서는 2차례에 불과하고 남해안 교육센터에서 모두 7차례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남 출신 원장이 고향에 이처럼 공을 들이면서 단순한 교육사업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사회와 융합도 안 된 상태인데 교육센터를 벌써 경상남도 통영에 설치하고 많은 교육 내용 중에 다수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부피는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다분히 보입니다. 한편 한솜원 부원장도 총선 출마 등을 고려하면서 이달 중으로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등 섬진흥원 경영진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오는 16일 순천만 국가정원과 오천 그린광장에서 사색과 쉼이 있는 고품격 웰니스 체험이란 주제로 정원 어싱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어싱데이는 정원마을 박람회장 내 어싱길을 중심으로 어싱 스탬프 투어와 함께 정원 해설사와 함께하는 어싱 투어, 박람회 홍보대사들이 참여하는 원데이 어싱 스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시와 조직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어싱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비가 내릴 때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날씨에 관계없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열 해돋이해수욕장 등 고흥지역 11개 해수욕장이 오는 15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대 인근 남열 해돋이해수욕장과 나로 우주센터 인근 연포해수욕장, 거금도의 탁 트인 해안경관이 일품인 입금 금장해수욕장 등 특색이 있는 11곳의 해수욕장이 시설 정비와 점검 등을 마치고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여수해양경찰서와 고흥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영 가능 시간인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상안전요원 53명을 상시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전남도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보험 손해율 약화를 이유로 하향시킨 과수 4종의 보상 수준을 기존과 같은 80%로 상향해 줄 것과 보험금 할증률을 완화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